보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배를 눌러주면서 노래하고 있어요. 배를 눌러주지 않으면 목소리가 크게 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말을 많이 하면 어지럽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어지러워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응원과 박수로 힘을 받아서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의 이남 일녀 중 막내로 자랐습니다. 여러분들이랑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집안의 막내로 귀여움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노래를 하지는 않았고 저희 형이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어릴 때 음악 선생님이 저희 형에게 성악과 제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장남인 형은 법학을 공부해야 된다고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이 이 생각에 너는 장남이라 무조건 법학을 해야 돼 하면서 저희 형의 꿈을 꺾었어요. 그런데 저희 형은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아서 집에서 항상 그 파바로티나 분더리 시 같은 대가들의 노래를 틀어놓고 화장실에서 항상 노래를 불렀던 형이 기억이 나요. 그 노래 고등학교 때 게벨라 고자 이런 거 배우잖아요. 아시죠? 안 배우셨나요? 남자들만 배우는군요. 제가 그걸 깜빡했습니다. 여자들 뭐 배워요? 거짓말. 오솔레미오도 남자들이 많이 배우지 않나요? 제가 방금 부른 게 오솔레미오잖아요. 여자들도 부르는군요. 제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도 클래식 음악에 심취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도 음악을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되었는데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고등학교 때 학교도 많이 빠지고 애들 점심밥 뺏어 먹으러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에 밥을 먹으러 나가는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노래 잘하는 걸로 유명해져서 주변에 있는 학교들을 찾아다니면서 축제 때 노래를 부르고 자연스럽게 제가 노래를 잘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채로 이제 대학에 진학하게 돼요. 친구와 한양대 커피숍에서 우연히 커피를 마시다가 앞에 노래 자랑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친구가 놀러 나오라고 그래서 한양대 나갔는데 친구 더 크로스 멤버였던 친구예요. 멤버였던 친구가 노래 자랑에 나가려고 저를 부른 거죠. 나갔는데 친구의 권유에 떠밀려서 M모 방송사에 노래 자랑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운이 좋았던지 예선 통과하고 본선 올라가고 대상까지 받게 됐어요. 엠넷이에요. 제가 잘 안 보여서 엠넷 뮤직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연예기획사에 캐스팅이 돼서 더 크로스 1집 앨범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때 프로듀서로 부활 김태원 선배님과 옥슨 80 아시나요? 블로리아 아세요? 나이가 있군요. 부활 선배님은 다들 아셔도 옥슨 알기 어렵죠. 그죠? 블로리아. 네.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더 크로스 1집 앨범 멜로디 코스를 발표합니다. 타이틀곡은 Don't Cry라는 노래였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어린 마음에 제가 이 세상에서 노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20대 초반에. 제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고음이 폭발하는 노래다 보니까 금세 여러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또 여러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팬카페도 금세 5만 명 정도 됐어요. 그렇게 행복한 시기를 보냈죠. 그렇게 회사에 소속을 되어서 가수 활동을 했지만 풀리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가수 활동을 했지만 항상 제가 만든 창작곡을 부르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이렇게 짜여진
각본에 있는 노래와 퍼포먼스를 항상 원하더라고요. 짜여져 있는 각본화에 뭐 작곡가에게 곡을 받아서 무대를 연출하는 이런 제의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R&B 음악이 굉장히 주류를 이룰 때인데 SG 와사비 아시죠? 또 어셔, 브라이언 맥나이트 대박을 칠 때예요. 근데 제가 어린 나이에 저는 락 음악만 해야 되는 불타는 락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저는 창작곡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회사와 갈등을 빚게 됩니다. 결국에는 제 음악을 하기 위해서 회사와 합의 해제를 하고 홍대 언더그라운드에서 밴드를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대중 가수를 꿈꾸지는 않았기 때문에 밴드를 하면서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러면서 오토바이를 탔죠. 오토바이를 왜 탔냐고 묻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들도 락 밴드들 이미지를 나 뭐 공연을 많이 보셨겠지만 락커들이 다들 오토바이를 탑니다. 저는 그분들을 동경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따라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제가 존경하는 락커들이랑 닮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가죽 자켓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타지 마세요. 네. 그렇게 가수 활동을 하고 공수부대에 자원 입대해서 군 복무도 마쳤습니다. 제대 이후에는 여러 실용음악 대학과 학원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자립하게 되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거는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매주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했고 더 이상 부러운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경제적으로도 힘들지 않고 결혼을 약속한 애인도 있었고 주말마다 화기애애한 가족 식사를 하고 이렇게 너무 행복해도 될까 할 때 저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2012년 3월 26일이에요. 저렇게 차량과 정면 충돌했는데요. 제가 타고 가던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 유턴하는 차량과 정면 충돌했어요. 머리를 차 앞유리에 쳐박았고 곧바로 목이 부러지면서 아무것도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죠. 이제 죽겠구나. 죽음을 예감하고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가 부모님께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20분 내로 오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없을 거라고.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부모님을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정신줄을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부모님과 친구들이 도착했고요. 말조차 할 수 없었던 저는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사랑한다고 무언의 눈빛을 전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깨어났지만 그 시간부터가 정말 살아있는 지옥이었어요.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못한 삶을 살게 됐죠. 몇 주 만에 깨어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일어났는데 제 뒷부분이 썩어 있더라고요. 머리, 뒤통수, 엉덩이, 허벅지, 다리가 썩어 있었어요. 너무 오래 누워서 가만히 있어서 욕창이 생겼던 거죠. 매일매일 썩은 살과 뼈를 긁어내는 수술을 1년 동안 받았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와서는 병원 침대에 엎드려서 고개를 쳐박고 24시간 누워 있어야 했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그냥 고개를 침대 매트리스에 쳐박고 있는데 숨쉬기도 너무 힘들고
목도 돌릴 수 없었고 깁스를 하고 있어서 너무 어둡고 컴컴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알 수 없는 욕창균에 감염돼서 매일매일 혈액 투석도 하고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곳이구나. 죽고 싶은데 이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고 그냥 고통을 계속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됐던 거예요. 정말 슬픈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이후에 욕창이 나은 뒤로는 요양병원에 요양원 산속에 있는 요양원들 아시죠? 으로 옮겨져서 거기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어르신들과 함께 이 요양원에서 지내는데 제 모습이 너무 스스로 바보 같고 한심해서 우울증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울증의 정신과 치료를 정말 긴 시간 동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저만 그렇게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저 때문에 저희 온 가족의 삶이 무너진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희 이 형이 제가 다치기 얼마 전에 결혼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매일매일 병원에 나와서 저의 병수발을 하고 형수님은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의 신경도 쓰지 못하고 저희 누나도 또 저희 부모님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저를 24시간 돌봐야 되는 상황이었죠. 이젠 나이가 드시어 힘도 약하신 두 분이 휠체어에서 침대에서 휠체어로 저를 옮겨 주십니다. 제가 조금 어지러운데 물 좀 먹고 해도 되겠죠? 네. 오늘도 저희 아버지가 따라오셨어요. 항상 제 매니저를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지 못할 텐데 지금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면 스스로 너무 자괴감이 들어요. 지금은 이렇게 정장을 차려입고 번지르르하게 여러분들 앞에 섰지만 사실은 어깨는 탈골돼 있고 빠져 있고 배는 불룩 튀어나와 있고 운동을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에는 지방밖에 없고 근육은 없어요. 정말 제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상실감과 자괴감이 드는데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는 제가 이쁘다고 멋지다고 항상 이야기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대소변을 매일매일 지우시면서 그 냄새조차 좋다고 하세요. 병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 같은 환자들이 모여 있는 병실에서 어머니들이 자식들 대변을 치우면서 우리 자식 대변 냄새는 향기롭다고 살아있는 증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모든 어머니들이 그 말이 맞다. 우리 자식 대변 냄새는 정말 하나도 나쁘지 않고 싫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미 모든 걸 내려놓았는데 항상 넌 할 수 있다고 아버지 어머니는 말씀하시면서 제 노래 넌 할 수 있어를 제 병상에 들어놓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듣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 노래를 듣다 보니까 노래 가사처럼 나는 할 수 있다 한번 도전해 보자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행복해지는 게 저희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다시 노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주차장에 나가서 발성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맨날 이런 애국가를 연습하는데 목소리가 작아서 이렇게 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목소리를 크게 내라면서 제 배를 확 누르셨죠. 근데 갑자기 목소리가 동계 하고 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배를 눌러주면 복식 호흡이 가능할지도 모르겠구나. 그때부터 복식 호흡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머리로 연구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 아버지는 성냥개비나 종이를 접어서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철공소를 돌아다니시면서 배를 눌러주는 기계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서울대 로봇융합연구소의 방영봉 교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배를 눌러주는 전자공학 로봇 장치를 완성해서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작년에 단독 콘서트도 개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드신 두 분이 저를 계속 돌봐주시면서 제가 항상 부모님이 떠나가면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런 걱정으로 살아갑니다. 처음 사고가 나고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장애인 콜택시 뒷자리에서 부모님이 앞에 탔는데 운전석에 있는 사이드 미러에 부모님이 우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소리 내지 않고 우시더라고요. 우는 모습을 제가 보면 혹시나 마음 아플까봐 소리 내지 않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시던 부모님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제가 다시 노래를 불러서 자립해서 부모님에게 혼자서 살 수 있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독립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슬픈 노래는 부르지 않겠다. 행복한 노래를 부르겠다. 행복한 노래를 부르는 저를 통해서 저희 가족과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노래를 듣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시겠지만 처해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자신에게 넌 할 수 있다고 계속 외쳐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희망이 없다면 넌 할 수 있어 노래를 들으시면서 희망과 용기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넌 할 수 있어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넌 할 수 있어 힘들지만 언제나 이겨냈잖아. 어두운 밤 지나 태양이 눈뜰 때 넌 다시 태어날 거야. 두 팔이 허공을 가로질러 온몸이 바람과 키스하며 이대로 날아올라 변하는 날아올라 새처럼 날아올라 자유를 향해 날아올라. 세상 모든 것이 너에겐 두려운 현실이라 생각돼. 그럴 때 하늘을 느껴봐. 넌 할 수 있어 힘들지만 언제나 이겨냈잖아. 어두운 밤 지나 태양이 눈뜰 때 넌 다시 태어날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힘들어서 좀 쉬었는데 여기서 강연 마칠게요. 항상 포기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지금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걸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넌 할 수 있다고 마음 먹었을 때 당신은 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가장 행복하죠. 그리고 아무리 해도 아깝지 않은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다들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당연히 노래를 하기 위해서 살죠. 노래하기 위한 거는 당연히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 노래하는 거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닐까요? 분명히 몸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지만 분명히 시간이 지나가면 행복한 시간이 찾아오고 계속 진통제를 먹고 버티지만 그래도 행복한 시간들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버티고 이겨내시면 행복한 시간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어제는 후회스럽고 지금도 후회스럽고 하지만 오늘은 만들어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 속에 있더라도 할 수 있다는 용기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어. Through check it to die. I pray find your light. Eppure resterà un mondo di giustizia e di speranza. Ognuno odiava, ma la sua vicina.